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2014년이 밝았는데 아직 가보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2013년은 계사년이었죠? 네. 계사년은 무슨 띠였죠? 벌써 가물가물. 예, 뱀띠인데 어떤 뱀이었죠? 더 가물가물하시네. 예. 검은 뱀, 흑사띠였어요. 예. 뱀에는 뭐 꽃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뱀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가보년은 무슨 띠일까요? 말띠죠. 말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예. 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천재인데요. 예, 푸른 말의 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보년은 그냥 새해만이 아니라 10년이 시작되는 출발지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갑이 오면, 예, 갑과 을 잘 아시죠? 이 갑이 오면 앞으로 이제 10년의 간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은 이제 지난 1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푸른 말이니까 말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인데 푸른 말은 이제 더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솟구치는 기운이 있죠. 예, 그래서 올 한 해뿐 아니라 그 앞으로의 10년의 그런 삶을 새로 이제 꾸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해가 가고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이. 또 나이가 하나 먹었구나. 그래서 막 허전하고 뭔가 쓸쓸하고 이제 뭐 괜히 막 인생이 무상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건 요때 이제 365일이 한꺼번에 지나갔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 내 한 해가 너무 허전해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 내가 직업을 얻었나 안 얻었나,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거는 결국 뭐예요? 화폐. 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죠. 작년보다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이제 느는 건 돈은 아니고 빚이 많이 느셨죠. 이거 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을 벌어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즐겼어야 되는데, 예, 쾌락이죠, 쾌락. 예, 눈, 코, 이 오감이 주는 걸 즐겼어야 되는데 아쉬워. 예,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직업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이 즐겨도 인생은 너무너무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예. 그런데 삶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인생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이 가치를 바꿔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또 다시 직업 타령, 돈 타령, 더 즐겼어야 돼. 어디까지 즐겨야 대체 만족하시겠어요? 예, 잘하시네요. 끝이 없어요. 예. 그냥 즐기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 10년 지난 100년을 사실 달려온 셈입니다. 이제 이걸 멈추고 새로운 어떤 삶의 형식을 창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한 절대 소통은 안 됩니다. 직업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다 사람을 분별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돈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하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꿀까, 먹고 튈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통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랑하자 많이 하는데 사랑도 이 화폐 법칙에 사실은 많이 종속돼 있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가, 이게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예.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더 즐겁게 해줄 테니까. 이런 것은 사랑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거래죠, 거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치로부터 벗어날 때 이제 소통이 시작이 된다. 요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청마띠가 시작이 되려면 지금 1월 1일부터는 양력이 새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럼 또 있죠,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음력이 이 태양이 새로 시작이 되고 달이 새로 시작이 되고. 네. 근데 이때 태어나도 청마띠가 아닙니다. 예, 입춘 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춘부터 진짜 이제 청마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말띠를 낳아야겠어 이러고 낳으시면 그냥 뱀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면 절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1월 그 소환 대한이 있는 이 1월은 가장 춥죠. 네. 그래서 이제 3번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충전해서 이제 입춘의 기운이 오면 이제 개구리처럼 개구리처럼 이제 언 땅을 뚫고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새해가 되면 뭐 결심을 많이 하시죠. 계획도 많이. 예. 근데 3일 안 가죠. 예. 작심삼일이요. 그런데 작심삼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작심삼일 하세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면 3일씩은 해서 계속 나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 작심삼일로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그렇지. 이렇게 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함께 1년을 사시면, 그러면 24절기가 있어요. 그죠? 한 달에 이제 보름씩. 그리고 이거를 이 15일을 3으로 나누면 5일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절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72절후가 생깁니다. 그러면 1년의 마디가 72개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마다 천지의 기운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천지와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리고 내 마음에 희노애락 애호욕, 이 7정의 리듬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공동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충우돌하고 막 그런 불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판단하지 말고 다음 절기를 기다리자.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나 뭐 내 갯돈을 떼먹고 가는 그런 이제 사람을, 그 가장 먼저 우라통이 치밀죠. 이 우라통이 이제 불통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단 5일만 기다리자. 그 다음에 한 절기만 기다리자. 또 그때도 안 풀리면 한 계절만 기다리자. 그러면 분명히 천지가 어떤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자연과 소통하는 지혜죠. 근데 현대인은 소통은 참 좋아하는데 소통의 길이 너무 협소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자연과 소통할 줄 모르고, 또 자연과 소통하라 그러면 빚내서 뭐 인도 여행 가고 아마존에 가고 돌아오면 이제 카드빚만 쌓이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도시에도, 도심 한가운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심에도 나무와 풀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도 다 숲이 조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에 산다고 낙담하고 체념하지 말고 꼭 귀농을 하고 전원에 가고 어디 오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24절기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봄바람 한 번 맞는 것으로도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여름의 햇볕이 얼마나 그 나를 살리는지 그리고 가을의 낙엽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겨울의 이 추위도 지금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노동, 화폐, 그 쾌락 이걸 중심으로 인생을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자유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 너무 리액션이 좋은데요. 새해라서 푸른 말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정말로 소통을 열렬히 갈망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매개는 언어예요. 말도 어느 순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하죠. 누군가와 말을 하는 거죠. 혼자 중얼거리면 이거는 지금 입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 소통하다가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지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또 전화 전신 이런 걸 막 발전시키다가 드디어 스마트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모든 소통을 다 구현한 게 이제 이 스마트폰인데, 그러니까 국경도 없죠, 성별도 없죠, 세대 이 간격도 없죠, 직업 어떤 장벽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딱 홈이 파인 채로 이 소통의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접속할수록 불통이 된다는 이 역설에 또 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불통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장면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절 때도 요즘은 그 며느리도 전을 부치면서 이렇게 카톡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부부싸움을 카톡으로 하신대요. 왜 나만 붙여야 돼? 뭐 이렇게. 당신이 좀 참아. 맨날 이런 식이야? 이혼해,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 이 소통기구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태화됩니다. 그래서 말을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유쾌하게 하는 법을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 다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죠. 이어폰을 끼면 가장 먼저 이 귀에 있는 그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듣는 음악이나 소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거룩한 것일 리 없죠. 뭐 반야신경 이런 거 들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고전 낭송 이런 거 뭐 이어폰으로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죠. 다 엄청나게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고막이 거의 터질 지경이고, 그게 이제 뇌에 있는 물을 또 말리거든요. 그러면 뇌가 이 물이 안 올라오면 지금 뭐가 걱정되시죠? 치매죠, 치매. 언어를 잃어버리고 감각만 남는 거죠. 남의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이제 암보다 무서운 게 이제 치매가 돼요. 그리고 이건 노인이 걸리는 치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쇠 과정이고 장수하는 대가로 치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꼭 불편하게 여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치매에 걸린다, 이거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이미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빼고 스마트폰을 놓으면 딴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유체 이탈 상태로 딴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뭐 대학생들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는 좀비라고 놀렸는데 좀비도 아니에요. 그냥 혼이 다른 곳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과 교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남의 말을 들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 못하게 하는 게 또 이 불통의 아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점점 눈이 튀어나오고 귀는 없고 손가락만 있는 이제 이티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이제 충무로 한복판에서 이 청춘 남녀가 아주 뜨겁게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 꼴불견이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재밌다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아주 뜨겁게 끌어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고서 각자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인과 지금 포옹을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정말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정말로 소통을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소통의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뭐가 너무 막 헷갈릴 때 저는 이제 고전의 지혜를 통해서 자의 삶의 어떤 지도를 그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한 15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 고전의 지혜를 좀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지도를 찾아가던 시대는 복되도다. 이런 멋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도 없고 이제 글도 없고 말로만 소통하는데 너무 멀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밤하늘의 별을 봤어요. 그러면 북극성, 북두칠성 뭐 이런 이제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땅의 지도를 그려요.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원래 시간에는 이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게 별을 보고 그린 지도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니까 이 별의 움직임이 곧 내 안에도 있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장육부도 목화토금수라는 별이고 감정의 리듬도 별의 흐름이고 살아가는 시공간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지도를 그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나온다. 이게 바로 고전의 이제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별을 봤자 아무것도 지금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북두칠성만 간신히 구별할 수 있어요. 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별을 고전의 스승들에게서 이제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스승과 책과 지성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13년에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별 이런 이제 책을 썼거든요.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이 두 별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연암 박지원 선생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다 아시죠? 네. 읽어보진 않으셨죠? 다 압니다. 제가 그 느낌 압니다. 이분들은 18세기, 18세기는 왕으로 치면 영조, 정조인데 이 두 분은 특히 정조 시대의 대문호예요. 근데 정조 대왕은 잘 아실 거예요. 사극에서 배웠으니까. 이분도 정말 아주 굉장한 학자셔요. 왕인데. 왕은 원래 공부를 좀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아주 특이하죠. 근데 정조는 영조와 정조 사이에 누가 있죠? 이금희 아나운서만 너무
그렇게 정답을 딱딱 얘기하면 이제 그 왕따 당하셔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다산 선생이 그러다가 이제 왕따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정조대왕이 내는 시험과 테스트에 다 항상 수석을 해갖고 이제 다른 신하들의 울분을 샀죠. 공부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도세자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 영조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왕조에도 없었던 비극을 겪은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인생이 정말 역설적인 거죠. 그런데 11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자, 11살에 그런 걸 겪으면 우리는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할까요? 트라우마로 그냥 존재가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난폭해져요. 그래서 폭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됐어요? 연산군은 그 치마 하나 보고 폭군 됐는데 엄마 피 묻은 치마 하나 보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11살 그 민감한 나이에 그 8일 동안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목격하고 그걸 붙들고 울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억울하겠죠. 근데 뭐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건 이제 역사의 평가인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울분이 이제 사실 모든 사람과 불통하고 적대하는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힐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 책이 이 책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위대한 성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조대왕은 돌잔치 이후 돌잔치에 이제 책과 붓을 잡은 이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7살 땐가 책을 들으면 4시간을 꼼짝 안 하고 책을 읽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완전히 그냥 압도됐다고 하는 책이 이 사람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은 평생 가졌지만 내가 정말 조선의 모든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그런 임금이 되겠다는 걸 고전의 지혜에서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신하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시대에 이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두 별을 꼽는다면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사대문 안에 같이 거주했다는 거. 이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전혀 친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평행선처럼 달라도 이건 너무 다른 인생을 겪고 이게 또 아주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지도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분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라이벌처럼 다루는 그런 이제 평전에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분에게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소통의 기술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노론 명문가, 그러니까 노론이 당대 집권 세력이었어요. 명문가에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엄친아죠. 예. 근데 엄친아가 밟아야 될 길은 뭐예요? 예,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가는 길이 있죠. 출세의 길. 이때는 당연히 과거를 봐야죠. 선비는. 그런데 이 과거 공부를 하는 17, 8살에 우울증을 만났어요. 자, 지금 우울증의 시대죠. 자, 그러면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식증하고 불면증. 예, 사실 그렇죠. 인생이 우울해. 살 가치가 없어.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식욕이 떨어져야죠.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우울해. 이거는 꾀병이죠. 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네,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그리고 누웠다 하면 그냥 잠이 들어. 그리고 아침에 그냥 막 뽀샤시하게 깨어난다. 그게 어떻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다, 삶의 의욕을 잃는다. 그럼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이룰 수 없다. 예, 그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연암은 등치도 너무 커요. 그 시대 선비답지 않게 우람한 체격에 양기가 넘쳐서 목소리가 너무 아주 밝고 아주 이 톤이 높아서 그 어떤 원님 노릇할 때 그 동네 살던 귀신이 도망갔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청년기에 우울증을 앓는다. 이거는 뭐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저작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명문가 선비의 자제가 지금 자기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은 나와 동일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동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다른 존재가 되죠. 네. 그런데 가서 나이도 70대 노인, 아주 노인인데 그 걸음을 치우는 노인. 정말 3D 직종의 끝장이잖아요. 그리고 거리에 어깨들, 건달들이죠. 그리고 신선이 되겠다고 막 전국을 떠도는 바람의 사나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리그죠. 자기가 살던 세계, 주류의 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기본적으로 우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에게 동의해줘, 내 명령에 따라줘, 나만 아껴줘, 나만 바라봐줘.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개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만 바라봐주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 타령을 하다 보면 정말 서로에게 쾌락을 주는 거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랑은 좀 쉬시고 우정의 기술을. 친구는 이렇게 독점할 필요 없어요. 두루두루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딴 친구 사귀어도 전혀 질투심 폭발하지 않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SNS 아닌가요? 이 친구를 통해 내가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5명만 지나가면 전 세계인과 다 연결되는 거. 이게 최고의 인맥 아니고 인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통의 핵심은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교량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고 듣고 한 걸 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집을 쓰고 그걸 쓰면서 이제 아주 좀 떴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과거를 포기합니다. 과거를 봐서 출세를 하면 너무 재미없어. 사실 정규직이 재밌습니까? 저는 좀 체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을 아주 정규직인데도 재밌게 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자유의 공간을 갖지 않으면 어떤 직업에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정이란 무엇인가를 이 연암 선생이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맛을 이제 알게 되니까 과거 공부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그냥 막 그 그림 그리고 나오고 이 이름 안 쓰고 나오고 막 이런 아주 그 깨알 같은 반항을 통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뱀띠시거든요, 이분이. 절대 이렇게 부딪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래도 다 결혼을 하죠. 16세 하고 15세 하시거든요. 근데 장인은 한술 더 떠요.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
내가 지원이가 시험 봤다 그래서 몹시 서운했는데 이름을 안 쓰고 나왔대. 그래서 너무 기뻤다고. 이런 장인을 너무 아름다운 장인 사이 관계 아닌가요? 네. 우리는 뭐 처월드 시월드 그러면 일단 막 그냥 끔찍한 서로에게 요구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백수가 되신 거죠. 백수. 네, 스스로 백수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면 백수에게 남는 건 뭡니까? 시간이 남죠. 시간. 자유시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백수도 바빠요. 예, 굉장히 바쁜데 일단 팔도 유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 금강산. 그런데 그 금강산을 갔다 오면서 금강산은 아름답지만 뭔가 깊이와 때깔이 부족해. 그래서 북한산이 최고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산을 갖고 사는지, 예, 이거는 그래서 이 서울 시민에게 주어진 축복은 4대 명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삶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노동, 화폐, 쾌락 이렇게 하면 삶이 너무너무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과의 소통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고다공원 근처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을 모을 때 어떻게 해야 계속 친구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뭐를 하면? 개 모임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뭐 취미로 매일 만나요? 춤을 추면 뭐 매일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추고 이렇게 할 수 없죠. 밥을 근데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연마하는 네트워크에서만이 하루 종일 만나도 매일 만나도 1년 내내 만나도 실증나지 않고 매일 새로울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계급이 달라도 괜찮아. 신분이 달라도 괜찮아. 예, 나와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당파가 다른 집안의 그 선비들하고도 교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소통의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40대에 이제 중국에 가서 열하까지 가는 삼천리 여행을 하면서 중국의 마주치는 모든 것들과 소통을 해요. 그게 이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물, 그다음에 유적, 그다음에 기후. 중국은 날씨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나기가 오면 이만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동벌판에 갔더니 열흘 동안 걸어도 산이 안 보여요. 예, 이런 이제 공간을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이 억눌렸던 이 감정과 지성이 폭발해서 그게 다 글이 됐어요. 그래서 열하일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일 뿐 아니라 이렇게 성경, 불경 이런 거 뺀 단독 고전으로는 최고의 문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열하일기 읽고 싶으시죠? 네. 예, 안 읽으셨군요, 진짜. 진짜 떠본 건데. 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의 그 행운 중에 하나가 열하일기가 나온 이 땅에서 산다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를 읽으시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이 펼쳐지는가, 이제 그런 거를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좁고 협소한 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연암은 중국어를 못했어요. 뭐 니하오랑 하여튼 몇 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카톡보다 빨라요. 밤샘 필담을 하면 뭐 이만큼의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들었다는 거죠. 너무 잘 듣는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머의 달인이기도 해요. 예, 웃음은 마음의 이런 어떤 경계를 해체하는 힘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대한민국에 개그 콘서트가 없으면 일요일은 얼마나 우울할까요? 모든 드라마는 막 멜로의 비극, 가족의 그 막장 이거를 보고 너무 우울해요. 예. 그런데 개콘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도 몸을 순환시키지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콘을 보면서 철학 훈련을 합니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다. 근데 그걸 바로 이제 연암이 정말 최고 수준으로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할기는 우울증을 고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동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금방 뜻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재밌으니까 읽으면서 계속 탐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고전인 거죠. 다산 선생은 정반대인데 남인이라고 굉장히 이 장희빈과 더불어 몰락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중앙정계에 갈 수 없는 그런 당파였는데 정조대왕이 탕평책을 쓰면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봅니다. 이 정반대죠. 예. 그런데 참 이게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시험은 좀 그런가 봐요. 한 7년쯤 돼서 붙었어요. 만수생이었어요. 만수생. 위로가 되죠. 다산도 시험을 때깍때깍 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 옆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행어사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관직을 너무너무 잘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과로사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조선의 왕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집안도 풍지박산이 나고 본인도 유배지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참 억울하죠. 큰 죄를 진 게 없는데. 그런데 무려 유배지에서 18년이나 있다. 이거는 진짜 억울하고 정말 화병 날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되게 뭘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면 술을 마시죠. 그래서 이제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 선생은 체질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체질인데다 유배지에 가자마자 이제야 드디어 학문할 때를 얻었다. 대반전이죠. 네. 너무 어떻게 그렇게 모두 전환이 퍽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만날 때 바로 그 모두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그럼 우라병이 여기 머무를 틈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 너무 심하게 하셔서 500권을 쓰셨어요. 500권. 그래서 이제 연암은 질적으로 최고 경지에 이른 문장을, 다산은 양적으로 최고에 이른,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쓴 게 목민심서. 그래서 이제 이 목민심서를 쓰는 해에 이제 유배지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목민심서를 쓰라는 하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정말 운명이 아니었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민심서로 이제 다산 선생은 알려져 있는 거죠. 목민심서는 지금 번역본으로도 한 1800페이지 됩니다. 네. 열할기는 3000리를 갔다 왔는데도 이 2권으로 3권으로 압축되는데 목민심서는 아무데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머리로 목민가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뿐인데 그게 1800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딱 책을 들자마자 졸립니다. 예. 그래서 불면증 치료의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래서 고전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우울증도 고쳐주고 불면증도.
그러니까 연암 선생 글은 읽으면 너무 재밌는데 의미가 알쏭달쏭해서 계속 생각하게 해요. 다산 선생 글은 의미가 너무 쉬워요. 예. 아주 정말 명쾌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다산 콜센터처럼.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눈이 감겨요.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앓고 불면증을 앓을 때 그냥 술, 야식 이렇게 해서 막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목민심서나 열화일기를 갖다 놓고 그걸 딱 펴서 읽으면 한 3페이지 안에 잠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런 게 이제 이걸 읽으면 정말 정치를 한다는 게 거의 성직자가 영성을 실현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정말 이 백성을 아끼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목민성서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두 개의 너무너무 다른 길. 여기는 유머와 역설, 여기는 이제 그 모든 진리를 다 내가 밝히겠다고 하는 열정. 그래서 이분은 또 제가 명리학을 배워서 탐구해 본 결과 불이 되게 많으셔요. 이분은 물이 많아요. 물처럼. 뱀띠인데 물이 많아갖고 요리조리 너무너무 이렇게 유연하게 잘. 그래서 유배를 간 적도 없고 사약 먹은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포섭하려고 그러면 막 웃겨. 그래서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중앙 권력으로부터는 늘. 그러니까 권력과 화폐로부터 도주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이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조 대왕 시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조선에도 정말 길이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상하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에서는 막 19세기 내내 밀란이 일어나고 상층은 세도 정치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식민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정과 지성 또는 진리에 대한 열정만이 상하를 소통시킬 수 있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분화됐던 모든 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대표적으로 열하를 갔을 때 연암은 만나는 것마다 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어린아이처럼. 진짜 그래서 진리를 탐구할 때 사람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으면 막 이상한 주사 맞지 마시고 진리를 탐구하세요. 그러면 진짜 생기로워져요. 그런데 연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막 골수 중화주의 이래서 청나라 그러면 오랑캐는 떼놈은 노린내 가나.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뭔가 이익이 되는 거, 그것만 보는. 그래서 연암은 요거를 다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통이었는지, 그리고 연암은 거기서 어떻게 이제 소통의 길을 열어갔는지를 또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저는 연암처럼 백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을 당했고, 그리고 뭐 다산처럼 추방이 될 일이 없고, 그런데 이제 백수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친구를 모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모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지성이라고. 진짜. 곤방 말씀하시네. 처음에는 밥이었어요, 밥. 왜냐하면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세미나로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공부할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 접착이 안 돼요. 교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밥 공세를 펼쳤죠. 그랬더니 또 이 지식인들이 밥에 약해요. 혼자 먹으면 쓸쓸하니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자원방래해서 지금은 이제 충무로 필동에 가미당이랑 남산강학원이라는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아주 좀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정과 지성의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백수가 많고 백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다 정규직을 열망할 줄 알았는데 직업을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책을 열고 지혜와 딱 접속하는 순간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초적 본능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면 어디선가 먹을거리가 들어와요. 이거는 정말 그 기적의 경제학인데 저희는 돈이 없는데 너무 잘 먹어요. 진짜 너무 제가 이제 저희 청년 백수들한테 정말 하루 종일 처먹기만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전국에서 특산품이나 정말 그런 뭐 제철과일이나 이런 걸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공부를 사심 없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 먹이고 싶어진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부러울 게 없죠. 책이 있고 밥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러니까 점점 더 취업의 의지가 약해져서 이게 좀 이제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연암도 백수였고 다산도 유배지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연암과 다산의 스승이 누굴까요? 올라가면 공자, 부처, 노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동양 사상.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수 이렇게. 그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접속하는 게 해서 쓴 것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의 지혜가 담긴 책, 그게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은 밥하고 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 멀리 어디 신비적인 거, 아니면 어떤 분은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쓰는 게 고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일용한 양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물은 뭐 먹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죠. 마음이 쉴 수 있잖아요. 근데 피자, 치킨 먹을 때 어때요? 흥분하시죠. 그러면 양생에 이미 해롭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흥분시키지 않고 졸리게 합니다. 그래서 졸립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생각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화폐, 쾌락으로만 생각하다가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졸려요. 감동이 막 폭발죠. 고전을 읽는데 막 그 흥분되고 막 감동의 눈물이 쏟아져. 이 야동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자, 노자, 부처, 예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렇게 시대에 맞게 변주한 게 고전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 근데 공자, 노자, 부처를 봤더니 다 백수야. 이게 저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공자님은 취업을 정말 원했으나 72개국인가 다니면서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신 거죠. 뭐 이렇게 불쌍하다는. 아니 취업을 했으면 공자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는 그 좋은 집 왕궁인데 그거를 뛰쳐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뭐 백수가 아니라 거의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죠. 노숙의 원조시죠, 사실 부처님은.
뭐 노자는 뭐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런 식의 인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직업이 없었죠. 그래서 부인이 악처였죠. 부인한테 너무 구박을 받아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장에 가서 그럼 뭐해요? 시간은 많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좀 깊이 오래 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철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도 사실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12제자가 다 직업이 있는데 다 직업을 버리게 하셨잖아요. 다 멀쩡한 어부를 백수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자유 본능. 이거를 우리는 노동과 화폐를 예찬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일을 할 때 화폐로만 계산하는 거, 이거는 화폐의 노예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과 소통할 때 정규직이어도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몸에 불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병들지 몰라요. 그러면 길이로 나서야죠. 가족도 그래요. 가족을 막 우리끼리 너무 사랑해야 돼. 너무 우리는 서로를 아껴줘.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서 가족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정은 일상적인 거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관계와 활동을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윤리는 우정이잖아요. 네. 우정의 기술을 연마해야겠죠. 네. 그걸 원래 처음 하는 곳이 학교예요. 친구와 밥,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 그런데 거기 스승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도를 그려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배움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배우라고 하지도 않아요. 네. 이러니까 다 외롭고, 그 다음에 막 우정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아야 돼. 막 이런 식의 이제 강박관념.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꿎은 양 얼굴만 뒤엎고 이제 막 리모델링하고 막 몸에 주사를 놓고 막 젊어져야 돼. 뭐 내가 주름살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남은 관심 없어요. 자신에게. 주름살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곳에다가 막 소통에 대한 욕망을 쏟아놓는 거죠. 예. 그럴수록 근데 소통이 안 되죠. 얼굴 다 리모델링하고 왔는데 남편은 어제와 다른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유심히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식도 몰라요. 가서 본인이 말해주고 설명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이 자유본능의 핵심은 바로 우정과 지성이라는 거. 이거를 꼭 이제 이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윤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낭송과 경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식을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전을 어렵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그런데 낭송을 하면 달라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그러면 이제 낭송을 하면 이 소리 자체가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게 이 신장에서 물이 펌프질이 돼서 심장을 거쳐서 이 폐가 이 기관지를 울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전체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으로서도 이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고 이러면 성대결절 생기고 저기 몸의 순환이 오히려 막힙니다. 위로 불이 떠가지고 그래서 노래나 춤은 지나치게 하면 몸이 과열돼요. 근데 낭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이 평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나는 첫 번째, 내가 먹는 게 나다. 쭉 써보세요. 네, 뭐 라면, 치킨, 뭐 거의 뭐 치킨을 치는 님이라고 하는 애들 봤어요.
치킨을 얼마나 숭배하면 이런. 예. 그래 쭉 쓰면 이게 나예요. 아, 뭔가 좀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내가 오늘 한 말이 나예요. 말을 한번 써보세요. 100단어가 넘을까요? 가족끼리 하는 단어는 한 10단어면 다 끝나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이건 모든 막장 드라마에 다 나오는데 모든 가족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상대에게 얻고 싶은 답이.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예. 그래서 이런 단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카톡을 또 그렇게 카톡에다 그런 말 쓰시잖아요. 다 배설적 글쓰기. 예. 그러면 이제 몸은 이게 나다 그러면 참 좀 쓸쓸하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친절한 말 이런 거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는 좋은 말이긴 한데 좀 지루하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지루해요. 그리고 이거를 몇 번 이게 아주 포인트에 맞춰 해야지 아무 때나 하면 아주 진정성도 떨어져요. 사랑해는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 아니 한 번도 많아. 아껴야죠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꿀 것이냐. 고전에는 내가 쓰지 않는 말들이 있거든요. 지혜의 언어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인간은 정말 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가미당하고 남산강학원에서는 낭송 오디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막 이 낭송 본능이 막 폭발해요. 막. 예. 저희는 이제 10대에서부터 6080까지 있는데 이 5060이 더해요. 왜 이거는 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출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의 소리를 그냥 많이 활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전도 다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얼굴이 정말 이렇게 환해지고 진짜로 그 청년의 기운이. 왜냐하면 배움은 다 청년의 힘이에요. 배울 때 청년이 됩니다. 봄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되거든요. 비우지 않고 어떻게 배웁니까? 네? 꽉 채워놓고 배운다는 거 뭐예요? 간 보는 거죠. 아나 모르나 보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우는 순간 바로 새싹이 되고 봄의 들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송을 할 때 그리고 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뭐 절에 가서 반야신경 다 이해하고 하십니까? 네. 성당에 가서 하는 건 또 심지어 라틴어로도 해요. 뭐 스페링도 모르는데 다 하시잖아요. 근데 몸이 거룩해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고전의 지혜가 엑기스로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하는 건데 세속의 공부에는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지식은 영성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종교 안에 있는 그 공부법들이 세속으로 와서 일상에 그게 섞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고전을 아침에 일어나서 고전 하나, 열하일기 한 대목, 목민심서는 주무실 때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순간 연안과 다산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거야말로 삶이 고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경청이 가능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튼튼해지는 거고 여기 물이 여기 귀로 오거든요. 남성들은 술 마실 때 울분을 터뜨리고 직장 욕하고 스트레스 이러다 가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잠깐 목민심도 한 구절 내가 암기하고 가실게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정과 지성의 소통법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중국의 문호 루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땅 위에 본래 길이 없다. 누군가 다니면 길이 된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열어가는 거. 가보년에는 그런 청마의 기운으로 각자 자신만의 길을 다 열어가시기 바랍니다.